제 아파트 방은 늘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풍경은 항상 그렇듯 쓸쓸했습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제 손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예퇴직한 지 10년,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보냈던 제 일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먼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와는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혼자구나. 작은 한숨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텅 빈 공간에 늘어선 책장들, 오래된 교과서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물 받은 다양한 액자들.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경로당, 노인센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지겹도록 경험해 봤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비슷한 사람들, 늘 같은 이야기들. 저는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듯 저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동안 늘 학생들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은 디지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각종 어플리케이션.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점차 그 편리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가끔 도와주는 화상통화, 인터넷 뉴스 검색. 저도 점차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미경이 저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 지훈아. 요즘 우리 같은 나이 사람들도 어플로 만남을 가져. 그 앱 깔아봐.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만남의 애플리케이션.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저는 우스운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완강한 설득에 결국 저는 항복했습니다. 미경은 제 스마트폰에 시니어 커뮤니티 앱을 설치해 주었고 간단한 프로필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편하게 생각해.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친구들과 만난 지 며칠 후였습니다. 전주로 혼자 떠난 여행 중에 저는 그 앱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 혼자서 거닐던 거리. 그 순간 외로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제야 미경이 설치해준 앱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비빔밥 같이 드실 분 계신가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기대감보다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일까? 아니면 너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글을 올린 뒤 잠시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분 후 알림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바로 옆 도서관에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점심을 먹는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설렘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주의 작은 골목길, 오래된 한식당. 제가 앉은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망, 그리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 음식점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지적이고 따뜻해 보이는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서관 자료들이 든 가방이 들려 있었고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미소는 부드러웠습니다. 비빔밥 함께 드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이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국자를 들어 올리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영수. 40년간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교사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평생 학생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금세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어나갔습니다. 교육에 대한 추억, 학생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교직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보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많이 달라졌죠. 조영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순수함은 여전히 같아요.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빔밥은 식어가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침묵들이 이제는 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혜로움이, 제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전동성당 앞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봄날의 부드러운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마치 영화 한 장면 같았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면 안 될까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68세의 나이, 그리고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낯선 남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 네, 좋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처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침부터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조영수 선생님은 이미 한옥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단정한 모자와 스카프, 그리고 손에 든 작은 가방.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문학 소설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추억의 향기. 그는 전주에 대해, 이 마을의 역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골목길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도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제 교직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얼굴,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걸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그는 유명한 전주 비빔밥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골목에 숨겨진 식당, 오래된 나무 테이블,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비빔밥.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이 식당은 40년째 운영되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책,
교육, 인생, 그리고 서로의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알게 된 그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흥미로웠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는 제게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제 마음은 다시 한번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막걸리 집은 오래된 한옥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저물어가는 전주의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작은 막걸리 잔을 마주 들었습니다. 은은한 술 향기, 그리고 그와 함께 피어오르는 대화. 선생님은 왜 국어 선생님이 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추억을 꺼내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농부셨어요. 글을 몰라 평생을 힘들게 사셨죠. 저는 언어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교사로서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었고 그 이야기들은 마치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막걸리 잔은 비워졌고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서로 웃으며 68세와 70세, 그렇게 낯선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근처 호텔에 묵고 있거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조심스러움과 설렘이 섞인 그 시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것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전주의 밤거리는 고요했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등이 살짝 스치기도 하고 어깨가 닿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제 호텔방에 누워 있으면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조영수 선생님과의 만남, 그의 따뜻한 손길, 깊어가는 대화.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건 언제였더라. 제 마음 속에서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사랑 설렘,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 68세의 나이에 다시 느껴보는 이 감정들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해왔습니다. 이런 만남이 과연 진실할까?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낯선 남자. 과연 이 만남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호기심에 불과할까? 제 딸은 이런 만남을 알게 되면 분명 걱정할 것입니다. 엄마, 위험해요. 그 사람 뭘 알아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이야기, 그의 따뜻함. 모든 것이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조영수 선생님과 나눈 메시지들. 그의 프로필 사진.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 그렇게 설렘과 불안 사이에서 저는 잠들었습니다. 아침 스마트폰 알림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점심 어떠세요?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약속 장소는 전주의 작은 정원이 딸린 카페였습니다. 봄날의 부드러운 햇살, 그리고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들. 제 마음도 그 봄날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조영수 선생님은 이미 카페에 와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책 두 권이 놓여 있었고
그는 한 권의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어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 책을 준비했어요.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앉자 그는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윤동주의 시집이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좋아하던 책이었지만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이 시를 아세요? 그가 한 구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함께 시를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 책에 대한 존경. 우리는 점점 더 깊어지는 대화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우리의 옆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동반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아직도 책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 교직 시절 이야기, 그의 국어 선생님 시절 이야기, 서로의 인생을 조각조각 나누어가는 시간.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는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내일도 만나면 안 될까요? 제 마음은 다시 한번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점점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의 작은 카페들, 도서관, 고즈넉한 산책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윤아, 요즘 너 좀 달라 보이던데? 제 마음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조영수 선생님과의 만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냥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길을 스치는 조심스러운 접촉, 그리고 깊어가는 대화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자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고, 제 아들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열어젖히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떤 삶을 꿈꾸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멈추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요? 68세, 70세. 나이로는 젊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청춘이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첫 여행지로 우리는 남도의 작은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봄날의 푸른 하늘 아래 우리는 작은 렌터카를 몰고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수채화 같았습니다. 여기 마을에 대해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영수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역사책을 미리 읽어왔어요. 이 마을의 이야기가 참 흥미로워요. 우리는 마을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을 개조한 카페, 따뜻한 차와 함께 마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숙소는 마을 외곽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봄빛 들판, 멀리 보이는 산의 실루엣. 우리는 서로 옆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제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혼자였던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영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주인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보물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고 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동시에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68세, 70세. 우리의 나이는 젊은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때로는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의 집에 가보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제 집에 오지 않았기에 그의 말에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의 첫 방문. 제 작은 아파트는 평생 제자들과 책으로 채워온 공간이었습니다. 책장마다 추억이,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공간을 둘러보았고, 때로는 책을 집어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여기 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집, 서로의 공간. 그것은 곧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요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엌에서, 제 부엌에서. 김치찌개, 된장국, 작은 반찬들. 우리는 함께 음식을 만들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우리 주말마다 만나면 어떨까요? 그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제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 사이를 오갔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부부와 같은 우리의 삶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 그 어느 때보다 제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손주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제 아들의 자녀들은 바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너무 바빠 보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자랑스러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 제 완고한 성격.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알아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의 데이트는 특별했습니다. 서로 다른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하면 서로에게 읽어주곤 했습니다.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지만 우리는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를 발견해 갔습니다. 우리 주말엔 같이 살아볼까요? 그의 제안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이에 쌓여온 신뢰와 존중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식 동거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해 빈 방 하나를 남겨두는 따뜻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의 변화를 궁금해했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너희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깊이 있고 존중하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수 선생님이 며칠째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쁘실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제 메시지는 계속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던 일상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친구 미경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관계가 갑자기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가족에게 연락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만한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그의 프로필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과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병원에 입원했을까?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이 생겼을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던 모든 순간들이 무의미해질까 두려웠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세요? 반복해서 보내는 메시지.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관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던 모든 약속과 이야기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인생은 또다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니어 북페어 강연에 참석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친구 미경의 권유로 마지못해 참석한 강연. 주제는 노년의 독서와 감성이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조영수 선생님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연락 두절, 그 이후의 침묵. 모든 것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고 앞쪽에 선 강연자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바로 제가 전주에서 만났던, 그리고 하룻밤 만에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영수. 그의 이름을 온전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노년의 독서가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 순간 그의 말씀은 마치 시처럼 울려 퍼졌고 청중들은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객석을 훑다가 저와 마주쳤고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어색함과 긴장감, 그리고 미해결된 질문들이 우리 사이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사라지셨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어서요. 그날 새벽에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속의 분노와 아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사라짐에 대한 의문, 연락 두절의 배신감,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급박했습니다. 딸의 수술 이후 모든 것이 혼돈이었죠.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중병, 긴급 수술, 그리고 그 이후의 간병 생활. 제 마음속의 의문들이 하나씩 해소되어 갔습니다. 제 딸은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해와 용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녹아내렸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찾으려 했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우리의 손길은 오랜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듯 했습니다.
모든 의문과 의심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진심만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사라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깊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더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말마다 서로의 동네를 오가며 책을 읽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의 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 제 마음속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요리를 함께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하고 서로의 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 제 완고한 성격.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알아갔습니다. 우리 주말엔 같이 살아볼까요? 그의 제안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이에 쌓여온 신뢰와 존중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식 동거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해 빈 방 하나를 남겨두는 따뜻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의 변화를 궁금해했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너희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깊이 있고 존중하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작은 손길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어나갔습니다. 조영수 선생님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40년간 국어 선생님으로 살아온 그의 삶, 수많은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말이에요.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교직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만난 특별한 학생들, 그들과 나눈 소중한 순간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조각조각 나누어 갔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차이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의 보수적인 생각, 제 진보적인 관점.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대화했습니다. 나이 들어 배우는 상호 존중의 방법. 주말이면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그의 작은 서재에 제 아늑한 거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이렇게 만난다는 게 참 특별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작은 어플리케이션이 우리를 이어준 인연. 그 우연이 이렇게 소중한 관계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격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깊이 있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관계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신뢰,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삶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의 손자, 제 아들의 소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멀리 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가족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손자는 정말 대단해 보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 딸의 삶을 보면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종종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전원 마을, 조용한 해변, 작은 박물관들.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의 고집, 제 고집.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함께요. 천천히.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의 사랑은 나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작은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68세,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는 순간. 조영수 선생님은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 그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책 한 권, 그리고 정성스럽게 접은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그가 말했습니다. 책은 윤동주의 시집이었고 편지의 봉투는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늦은 사랑이 더 조심스럽고 더 깊다는 걸 당신 덕분에 배웠습니다. 글씨는 정갈했고 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절차보다는 마음으로 깊게 연결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작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 나이 68세, 그의 나이 70세.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봄을 함께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심스럽고 때로는 서툴렀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랑. 함께 한 시간들, 나눈 이야기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갔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있고 진실된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만난 낯선 인연이 이렇게 소중한 동반자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관계를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자녀들도 점차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진실한 감정,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함께요. 천천히.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의 사랑은 격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깊이 있고 조용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감정.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이 감정은 마치 오래된 책의 향기와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포용했습니다. 그의 고집, 제 고집. 하지만 그 차이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그의 작은 서재, 제 아늑한 거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만난 건 정말 기적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인연이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작해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자라났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지지하고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젊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우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시니어 커뮤니티 앱. 그 작은 시작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찾은 사랑, 디지털 세상에서 만난 인연. 우리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배워갔습니다.